골 때리는 고신정 장군님이십니다. 1사단장, 1군단장, 자유통부대 사단장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건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대화하냐면 정마훈 네가 뭐 안다고 떠들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전문가를 불러서 말하면 내 말은 안 믿어도 전문가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문재인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 이걸 목숨 걸고 해내겠다고 떠드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남침을 하겠다. 그것도 6.25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고 또 6.25 때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내부의 혼란 또 간첩, 좌파, 주사파 이런 것을 믿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우리 한미 동맹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큰 규모로 장기적으로 주둔한 데는 지금 전부 탑10 국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미군이 있다가 철수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한미군 때문에 그나마 6.25 이후에 여러 차례 5.18을 비롯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쳐내려오지 못한 것. 주한미군은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룬 다음에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정복 세력 아니면 멍청한 세력. 지금 7월 27일 날이 정전협정한 날입니까? 53년 7월 27일 이 날에 평택의 미군 부지를 인간 띄기로 미군 띄기로 2만 5천 명의 동원령을 내렸대요. 저기 민노총하고. 그래서 주한미군 전체 평택의 기지를 손을 잡고 둘러싸서 미군 부대를 진입하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에 이 새끼들이 진짜로 실행하면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아니라 1,200만 기독교인들은 평택으로 다 모여요. 동의하십니까? 걔들이 주한미군 기지에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10배, 20배가 모여서 우리는 인간의 띠기가 아니라 인간 벽을 쳐서 저 새끼들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냉정해요. 텔레비에 봤죠. 교통경찰이 그런데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 바로 청소입니다. 미국은 얄짤 없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근데 평택에 있는 미군 부지는 한국에 있어도 그들이 지금 빌려 쓰는 이상은 그것이 한국 땅이요, 미국 땅이요? 미국 땅이죠. 그러면 미국의 헌병들이 민간인들이 진입해서 막 2만 5천 명이 막 진입해서 들어오면 미국의 헌병들이 어떻게 할까? 바로 청소. 그러면 죽을 줄 모르고 걔들이 왜 들어가냐? 걔들은 자기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어요.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한다. 그러면 바로 내전이 붙어버려. 바로 내전이 붙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누구니? 크리스토퍼 와인버거. 그 사람은 누구? 와인버거 장관은 레이건 대통령 때 아주 매파 강경파로서
군비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대탕타, 냉전을 중재하고 대탕타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군비 축소 작전을 정책을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와인버거 장관의 정책을 거둬들여서 우주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것을 쫙 하니까 소련이 결국은 그 정책을 따라오다가 미국처럼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사실 소련 연방이 해체된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그 와인버거 장관이 책을 하나 썼는데 예. 그 책이 뭡니까? The Next War, 다음 전쟁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음 전쟁입니다. 다음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에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보듯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이 책을 내가 여러분들이 책 안 읽어도 알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예고하는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이쳐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점령군하고 미국 철수로 얘기하는 재건설이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책 쓴 지가 벌써 한 30년 30년 됐죠. 1990년에서 정말 미국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날 거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느 날처럼 강원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집회가 극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1년에 10,000벌 이상을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경찰국을 간첩들을 통하여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찰국을 북한에서 왜 가져갈까요? 한국 경찰국을? 그때에 간첩들이 내려와서 빌딩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을 쏜다는 게 아니에요. 안 쏘고 반대 자기들 편, 다시 말해서 촛불 시위하는 편을 향하여 빌딩에서 사기를 한다. 그런 애들이 한 10명 죽는다고 칩시다. 죽으면 그 죽음을 당한 촛불 시위하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내전 상태로부터 경찰을 뺏고 총을 뺏고 파출소를 점령하고 하면 바로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총을 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경찰복은 벗어서 화장실에 버리고 민간의복 갈아입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끝이 난다 하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30년 전에 현재 상태를 보는 그대로 조금 전에 조나단 목사님이 여기서 예비 집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민노총이 2주일 동안 윤석열 탄핵, 천년투쟁, 총파업 강원에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님들이 멍청하게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 국회에서 상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 국회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딱 될 때 일본 국회가 NHK로부터 전국에 중계방송을 하는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길 것이다. 넘겼을 경우에 이것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1,000,000명이 부산부터 강릉까지 모든 배를 다 빌려서 일본으로 탈출해 올 것이다. 1,000,000명. 그때에 일본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일제시대 때 간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제주도가 살고 있어요. 일본에 60만 명이. 우리나라 같으면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일본을 향하여 올 때에 300만은 일본에서 수용한다는 거야. 300만. 그래 일본 사람은 너무 무지해. 욕하지 말고 300만 원 수용을 하고 300만 원 미국으로 보내고 300만 원 호주로 보낸다 하는 이 회의를 일본 국회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서 몰랐어요. 대한민국만 여기에 대한 더 확정한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사람은 트럼프 때 국무장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리로 제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먼저 맡은 직무는 CIA 국장이니까
세계 정보의 1인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정보 1인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2주 전에 조선일보 초청으로 세계 국제 정치 포럼에 와가지고 폼페이오 보시면 알아요. 영상 보세요. 이 사람 미국의 국무장관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얼마 안 됐어. 한 달 전에 와서 한번 들어봐요.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영어 because 이거 통역 좀 하네. 이게 뭐야? 장관님 영어 잘하니까. 이 앞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지만 다음 전쟁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원인을 보면은 뭐 10가지도 더 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시죠? 우리 한미 동맹과 같은 집단 동맹입니다. 거기에 가입하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가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입을 했다면은 절대로 러시아가 침공 못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이 거기에 대규모로 주둔을 하더라도 군사 고문단과 뭐 이런 것을 했고 몇십 명이라도 거기에 있었으면은 절대 러시아가 침공을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미군의 존재가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가 침범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노래를 부르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자주입니다. 이 자주라는 것은 우리끼리라는 거죠. 뭐냐? 외국군 나가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나 아까 와인버그 장관의 말이나 다 보면은 뭐냐? 이 땅에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은 또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없었다면은 이미 전쟁을 맞았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남한을 남친해야겠다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광주 사태 일어났잖아요.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미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미군이 제압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난 정부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많이 좀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시가 되면은 결국은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미군에게 연합사령관에게 우리 김북성 작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은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고 전면전이 일어날 때 전시작전권을 한미 합참 결정에 따라서 부여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미군이지. 미군은 우리 국내 문제, 시위, 폭동 또는 대침투, 특수부대 몇 명 간첩이 와서 하는 데는 미군이 개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목사님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도 미군이 있었는데도 미군이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은 전면 전쟁,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전면 전쟁이 있을 때만 개입하지 국내 안에서의 내란이 되든지 국내 안에서의 좌파우파 충돌은 미군의 평택에 있다 할지라도 개입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수 하겠습니다. 자, 김구선 선생님.